미술평론가 김월수라고 합니다. 김월수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또 제가 또 운이 좋은 건 뭐냐면 제가 들어오자마자 저를 뒤따라서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을 꼭 찾아뵈려고 그랬는데 오늘 기회가 좋아서 이런 현장에서 선생님의 평론을 좀 제가 영상에 담고 싶었거든요. 그 조현승 선생님께서는 전체 제목이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추상미술을 하면은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로와 수평, 수직 이런 아주 단순한 정사각형이 아니 잠깐만요, 네. 선생님. 잠깐만요. 네. 선생님과 네. 조현승 선생님과의 인연부터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사아트 센터의 3층에서인가 4층에서인가 단체전 세 분이 전시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도 다 추상적 작가들이었어요. 근데 유난히 선생님 작품이 돋보였던 건 우리가 이제 구성이나 이렇게 적층하듯이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쌓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또 반세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편안한 그 사각형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배열이 되면서 시간의 축적 쌓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의 단면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 작품은 좀 어렵지도 않은데 이렇게 배열 수직 수평으로 또 배열하면서 높낮이가 좀씩 다르면서 그 다음에 색채가 아주 빛을 받으면 면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평론가 선생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이 얘기에는 제가 반대입니다. 이거는 치열한 이 지금 사각 몇 밀입니까 선생님? 8mm인가요? 4mm. 저는 그 작업에 대한 얘기가 그렇죠.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보는 입장의 편안함. 이렇게 쌓여 있는 그 하루하루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글로써도 조현승 선생님의 그 작품 평론을 한번 해주셨나요? 아직까지는 선생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나요? 부탁은 안 했는데 저는 마음적으로는 선생님을 뵈면서 늘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내가 선생님을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작품에 대한. 저는 사실 K-아트, 우리가 이제 K-팝,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K-푸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한강 선생님이 노벨상도 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K-아트를 대표할 만한 분이 어떤 분이 있을까 그런 걸 많이 고민해 보는데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이제 미술 쪽도 이거 뭐 대단한 붐을 탈 것 같아요. 근데 조영승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4mm 정도 4mm 사각 이게 보면 장인 정신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느껴지거든요. 이거 선생님 저도 아직 작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끔 여쭤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워낙 말씀이 없는 분이라서 또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또 깊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작가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술도 옆에서 보면은 살짝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만의 표현 기법이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물감이 이렇게 아크릴 물감이 이런 사각형이 되고 그것이 굳어져서 이렇게 쌓아 올릴 때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했을 때는 어떻게 알았냐면 4mm 정도 되는 탑을 물감을 한 겹 한 겹 올린다고 선생님 그 제 표현이 맞습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그대로 계속 한 4단으로 쌓아 올립니다. 4단? 네. 밑에 이제 좀 큰 사이즈로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감을 쌓아 올리는 겁니까? 일정한 패턴 위에다가? 그렇죠. 아크릴 물감이나 다른 소재를 섞었어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계속 올리고. 어쨌든 선생님만의 특수한 재료를 쌓아 올리는 것은 맞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아까 어떤 이 작품 보면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떡살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방향이 살짝 이렇게 어긋나면서 불규칙적이지만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질서정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작은 픽셀을 굉장히 정교하게 쌓아올리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탑이라고 하는 게 밑에 단, 그 윗단 이걸 정성들이 이렇게 쌓게 되면 굉장히 높은 탑을 우리가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어떻게 보면 구도자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마음이 정갈하고 손이 야무져야만. 그 다음에 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작업을 쌓으려면 뭐 연세가 뭐 우리가 이제 60이 다 넘었으니까 이거를 한 겹 한 겹 쌓으려면 가까이에서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까이서 쌓다 보면 멀리서 봤을 때 구성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작품은 가까이에서 보나 멀리서 보나 그 리듬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 한 가지 마음이 드는데 작업을 하다가 뒤에 물러나서 그것을 보고 관찰하면서 어떤 전체적인 패턴이나 흐름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놓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작업 시작하는 마음하고 중간 마음이나 끝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질 때만이 이런 큰 울림을 주는 작품이 될 수가 있죠. 선생님께서 작가 선생님한테 간단한 비법 좀 어때요? 질문사항 혹시 없습니까? 선생님, 평론가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야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작품이 보일 수가 있고 색의 변화나 이게 단순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선생님 작품을 보면은 그 색의 그 색끼리의 어떤 중간색 톤, 파스텔 톤 같은 것도 많이 쓰시고 극대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단색화처럼 한 계열로 이렇게 표현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건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각형을 올릴 때 질서정연하게 할 수도 있고 약간씩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약간 그 버드나무가 내려지듯이 이렇게 어떤 흐름이 완성되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에스키스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있으면서 할 건지 아니면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지. 선생님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어떤 그날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또 이 작품이 표현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색도 그렇고 컬러를 어떨 때는 어떤 색이 좋고 뭐 그거는 이제 작가가 그 상황 따라 다른데 이런 같은 작업을 해도 이거 마테리얼가 이제 마르는 과정에서 조금씩 더 변화도 일어나고 또 의도적으로 조금 높낮이를 제가 차별을 시킵니다. 우리가 도자기가 불가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나올지 불의 심판을 받듯이 이것도 시간이나 열에 의해서 약간 수습팽창이 되면서 또 절묘한 부분이 나오게 되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요즘 건축들이 유기성을 띈 건축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전에는 사각형 그런 형태의 건축들이 많이 보였는데 잘 보면 선생님 작품이 유기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보면은 밑에 작업하고 약간 어긋난 작업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그림자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절묘하잖아요. 근데 일부 그 간편하고 편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 구멍 밑에 쌓인 그 틈 사이로 그 그림자가 지게 되는 그 공간이 메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까 3층이나 4층 정도 5층까지 쌓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순차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이렇게 아주 유기적인 구조의 작품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선생님께서는 아주 색차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파스텔 톤 그런 색을 많이 쓰시는 거 보니까 선생님의 심성이 굉장히 아름다운 심성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아주 오묘하잖아요. 그 색깔 4mm 공간 안에 전부 이 색이 다 달라요. 똑같은 색이 아니고 조금씩
차이가 다 조금씩 수천 가지의 색으로 만들어지죠. 어쨌든 보면은 그 멀리서 단색 같기도. 예. 그러니까 저기 그 어떤 분명히 추상화인데 멀리서 보면 어떤 그 강가에서 반짝반짝 그렇죠. 모래알. 모래알 같기도 그렇죠. 하고 또 저기 물 비늘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상상을 하게 하는 그런 그 분위기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모래알에 반짝이는. 너무 강렬하죠. 와, 이거는 뭐, 예. 야, 이거는 뭐 백만송이 장미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저는 저기 태양의 심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기 단순한 형태이지만 그 색감하고 그 조형하고 이게 함께 하면서 무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 세계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금방 뭐 장미를 봐서 선생님께서는 뭐 불같은 열정, 태양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천만송이의 장미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목당, 그죠? 네. 그 식었던 열정이 살아나는 그런 색감이라 아주 좋습니다. 저는 그 전시를 보는 이유가 사찰은 좀 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이 색감을 통해서 에너지를 좀 얻고 역동성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그림을 보러 옵니다. 스님께서는 인사동 오시려면 어디에 계세요? 서울 근교에 계신가요? 네, 제가 그림 보려고 인사동 근처에 삽니다. 우와. 그래서 걸어옵니다, 주로. 행복하신 분이네요. 저는 시간 소유를 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물질을 소유한 건 없지만 시간은 내 마음대로. 그래서 시간 부자로 살려고 하고 그 시간 중에 그림 보는 시간을 꼭 넣고 있습니다. 선생님 보니까 마음에 들면 바로 사네요. 그죠? 저는 이 미술시장에서 판매가 잘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인사동에서 그 원판 거의 다 작품 파는 경우도 봤는데 오픈하면서 특히 저기 외국 바이어들이 한국 하면 인사동이잖아요. 그래서 인사동에 오시면 또 이렇게 전시를 보다가 선물용으로 작품을 많이 구매하시는데 그러면 예전하고는 그림 구매하는 패턴이 달라졌다고 봐도 되나요? 그런 것보다는 일반 화랑에서는 단골 고객들한테 이렇게 전시 안내도 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 이번 전시회는 단골 고객이고 뭐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대관을 해서 오픈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매자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처음 인사동 나와가지고 치과 부부가 작품을 사는데 그냥 첫눈에 꽂힌 거예요. 자작나무의 사계절 이런 걸. 그래서 저기 구매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면 그 작품이 마음에 드는 바로 저렇게 선생님 작품이 밀도가 있으면서 그 작품에 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창조적이잖아요. 그야말로 저기 작가의 기본은 창조 아닙니까? 거기에 부합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아름다움은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 마음을, 다친 마음을 열리기도 하고 희망을 부여하기도 하고 치유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전환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작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조현승 작가님께서 작품이 그죠? 어떤 새로운 방법이 아니고 누구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면 그 작품에 반해서 작품을 구매하게 되는 그렇죠. 맞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여기 조현승 작가님 이 호당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도 개의치 않네요. 저기 명품 작품이면 명품백을 사는데 사시는 분들은 금액에 관심 그런 게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 작품하고 비슷한 걸 느꼈어요. 선생님의 신성이나 인품을 왜냐하면 미색이 들어오면서 살짝 색이 좀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요.
은근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떨 때 아까 말씀하신 장미처럼 강렬한 빨간색을 품고 있는 그 향이 좋은 장미꽃을 볼 때도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이렇게 하얀 무궁화를 보듯이 또 이렇게 한박꽃을 보듯이 선생님의 작품에서는 제가 아는 조현승 작가님께서는요. 제가 아는 조현승 작가님께서는 은근하지 않으세요. 어마어마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러는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래 여기 작품들이 색이 다 틀려요. 선생님 강렬할 때는 강렬하고 치열하세요. 이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조현승 작가님은 작품 앞에서만큼은 치열하신 것 같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선생님이 마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강렬한 뒤에는 이런 부드러움이 있죠. 내유 외강. 그 지금 선생님 지금 선생님 지금 우리가 오픈한 지 지금 1시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정신을 쏙 빼놨어. 그렇죠. 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자세히 꼼꼼하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런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명품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보던 또 아까 그 전에 작업도 봤고 또 지금 현재 전시하는 작품을 보면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반에서 또 보고 또 오래 두고 봐도 이 작품과 교감하면서 볼 때마다 또 느낌도 달라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저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작품을 보고 명품 작품이라고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